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스터디입니다. 이번에는 ITQ 엑셀 자격증에 2025년 6월에 출제된 A형 문제입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이 시험지를 받게 되시는데 먼저 상단의 수험번호란에 수험번호 8자리 적으시고 성명란에 이름 적으시면 되시고요. 수험자 유의사항 미리 읽어보시고 또 답안 작성 요령으로 내려와서 이대로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엑셀 화면 보실게요. 답안 작성 요령대로 환경 설정을 해줘보죠. 자, A형은 너비를 우클릭해서 열너비로 갑니다. 열너비를 1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해줘요. 그리고 서체는 굴림의 10을 기본으로 시작하시고요. 하단 보면 시트 1로 가서 더블 클릭해줘요. 자, 제 1작업이라고 입력해주고, 자, 우클릭합니다. 우클릭해서 이동 복사 눌러서 끝으로 이동 체크 복사본 만들기 확인하시고, 자, 더블 클릭해서 1작업부터 블럭 잡아 2작업으로 고쳐줍니다. 또 우클릭해서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체크해주고 확인해줍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블럭 잡아 3작업이라고 입력하세요. 자, 엔터 치고, 자, 4작업은 나중에 차트 만들 때 시트 이동하면서 만들 거죠. 파일에 저장하기 가서 찾아보기 가서 문서로 갑니다. ITQ 폴더에 자, 수험번호를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요. 8자리 쓰시고 하이픈 이름 씁니다. 자, 이름을 쓰시고 저장을 눌러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한 후에 문제를 보실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제 1작업의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고요. 240점짜리예요. 다음은 전기자동차 연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하시오 그랬죠. 그럼 요거와 똑같이 먼저 자료 입력을 정확히 해줍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다른 행에 비해서 1, 2, 3행이 높지요. 자, 1, 2, 3에 블럭 지정해주고 우클릭합니다. 행 높이가 지시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행보다 넓게 22 정도 잡아줍니다. 확인해주고, 자, 4행, 항목명이 들어간 4행이 좀 더 높습니다. 블럭을 해제하시고 4행과 5행 경계에다 놓고 약간 높여줍니다. 24 정도 해줄게요. 데이터가 들어갈 5행부터 14행까지 높이를 살짝 넓혀줄게요. 자, 5행부터 14행까지 블럭 잡고 우클릭 해줍니다. 행 높이로 가서 여기는 한 16 정도 해줄게요. 16 엔터 치고 1번 작성된 표 내용을 보시면 관리 코드와 모델명 이 열을 넓혀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B열과 C열 경계에다가 이렇게 넓혀주고요. 자, C열도 넓혀줍니다. 모델명 들어갈 자리도 넓혀주고, 또 가격 부분은 입력하다가 좁으면 넓히겠습니다. 입력하다가 넓히셔도 돼요. B열의 사행에 포인터 놓고 입력 시작하세요. 여기도 열을 입력하면서 좁다 싶으면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자, 용량 Alt 엔터 쳐서 두 줄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 Alt 엔터 친 다음 커서 내리시고 두 줄로 입력했어요. 자, 몇 칸에 클릭해주고 주행거리 얘는 또 열폭을 넓혀야겠군요. 주행거리 더블 클릭 가로 열고 킬로미터 가로 닫고 셀 포인터 이동을 해도 되지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동키,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되고 여기다 연비 Alt 엔터 치고 가로 열고 연비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킬로미터 퍼 킬로와트 H네요. 연비 열폭도 조절할게요. 살짝 넓혀주고 가격도 살짝 열폭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무조건 왼쪽 정렬로 먼저 입력을 합니다. 정렬은 맨 최종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 예문 확인하시고요. 이 예문대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소수점 이르 자리까지 표현하니까 블럭 잡으시고 우클릭합니다. 셀 서식 가서 숫자 형식으로 가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이르 자리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 확인해 줍니다. 주행거리로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14명부터는 3개의 셀을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칸도 3칸을 블럭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 답란 놔두시고 그 옆에 칸 2칸 블럭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이 들어가 있는데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갑니다. 자, 테두리 탭 클릭해주고 실선 선택 확인하시고 색깔은 검정 해주시고, 자, 왼쪽 하단 대각선, 우측 하단 대각선 이거 지정해줍니다. 확인해줘요. 자, 대각선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원본 보시고요. 예문을 보시고 3칸을 블럭을 잡아야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은 끝났는데 이 조건을 보실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다.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어요. 요대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전체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여기에 숫자가 나올 거니까요. 비고란까지 블럭을 잡을게요. 비고란은 나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정렬 방식을. 자, 블럭 잡고 콤마 형식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콤마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숫자 형식으로 정렬이 되었어요. 연비 같은 경우는 스토리 용량과 연비 같은 경우는 블럭 지정하고 또 컨트롤 잡고 블럭 지정합니다.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가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숫자 형식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이르 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면 입력한 그대로 가운데 정렬 변형이 되었고요. 자, 가격 순위와 비교란 드시고요. 이 표 나머지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대로 서식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표 서식을. 자, 블럭을 잡으시고 비고란까지 블럭 잡고 표 아이콘으로 갈게요.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깥 테두리가 좀 진하지요. 그러면 그대로 표 아이콘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해주고 관리 코드부터 비고란까지 블럭 잡고 바깥 테두리 하단에 2줄을 블럭 잡으시고 굵은 테두리 해주면 표 지정도 끝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서체 같은 경우는 굴림에 11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자, 지정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제목은 도형이 사다리꼴 도형이고 그림자 오른쪽 오프셋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이 제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이 서식을 또 도형 그려놓고 입력한 후 이 서식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셀 포인터를 B열로 갑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가요. 자, 도형으로 가서 사다리꼴 도형을 찾습니다. 그럼 보통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 도형에 들어있는 사다리꼴이 여기 있네요. 자, 선택하고 B열의 1행부터 G열의 중간까지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누라 그랬어요. 그림자는 도형 효과로 갈게요. 자, 그림자 항목으로 갑니다. 오른쪽 오프셋은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비 현황을 입력한 후 그랬어요. 그대로 타이핑을 해줍니다. 전기 자동차 입력을 해주고요. 자,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글꼴이 굴림에 24포인트다. 검정이다. 굵게. 이거는 선택해주고 홈 메뉴 갈게요. 홈 메뉴 가고 도형 선택한 상태 글꼴 지정해도 돼요. 굴림 입력해주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24포인트군요. 24포인트 지정해주고 굵게 그리고 검정이에요. 자, 검정은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도형의 센터에 넣어줘야겠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지정하시면 도형의 센터에 정렬이 되세요. 그리고 도형 색깔은 채우기가 노랑이다. 이 부분. 이거는 자, 서식 메뉴를 클릭해주면 도구 모음창에 이 항목이 나와요. 도형의 위에 바로 도형 채우기로 오세요. 여기로 가서 노란색 지정해줍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그랬어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죠. H열을 좀 좁혀줍니다. 이대로 이 모양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두 개의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줍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란은 좁아요. 그런데 이 결제 칸이 좀 넓지요. 그럼 6행으로 와서 6행과 7행 사이 숫자 경계에 놓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결제라고 입력할게요. 결이라고 입력하고 Alt 엔터 제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는 담당 팀장 부장 입력을 해줍니다. 블럭 잡으시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다시 한번 눌러서 정 가운데 센터에 배치해주고 표 아이콘으로 와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럭 해제하지 마시고 복사에 옵션 단추 눌러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고 확인 눌러요. 그리고 H열에 일행에다 놓고 붙여넣기 해주면 그대로 그림으로 복사가 되죠. 자, 크기는 이렇게 조절점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원본을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엘레메노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우클릭 해줍니다.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 표 내용도 6행과 7행 높이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이 센터에 소스는 위로 올릴게요. 네 번째 동그라미 항목을 보시면 B열의 4행에서 J열의 4행까지 G열의 14행과 I열의 14행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상단에 페인트 톤 도구로 옵니다. 옵션 단추 눌러서 주황색 지정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 목록을 보시면 H14셀에 그랬어요. 여기다 포인터 찍으시고 모델명 C열의 5행에서 C열의 12행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창이 열리면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본의 영역에 클릭하시고 C열의 5행에서 C열의 12행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가 들어갔죠? 그대로 확인만 해주시면 이 유효성 검사 필터 버튼이 생성이 돼요. 자, 여기다 완성된 예문을 보시면 id.7이 표기가 돼 있죠? 그러면 id.7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셀 서식 H열의 5행에서 H열의 12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H열의 5행에서 H열의 12행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만원을 표기하시오 그랬어요. 6,500만원 이렇게 표기되도록. 그러면 블럭을 잡으셨으니까 그대로 우클릭합니다. 셀 서식 가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갈게요. 자, 샵콤마 샵샵 제로 형식 기억하시고 여기다 만원을 붙여야 하니까 쌍따옴표이지요. 자, 만원. 자, 단어가 이렇게 문자 데이터가 붙는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만원이라고 이 형식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전체가 만원이 들어갔죠. 오른쪽 정렬은 홈 메뉴 가서 오른쪽 정렬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셀 서식 여기 맨 끝에 있는 자, 맨 마지막 동그라미 조건문 볼게요. 2열의 5행에서 2열의 12행까지는 이 영역에 대해 배터리 용량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그랬어요. 이름 정의라는 항목은 수식 메뉴에 있어요. 수식 메뉴 클릭해주고 이름 정의 옵션 버튼 누릅니다. 이름 정의 들어가요. 그럼 배터리 용량으로 정의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이 밑줄도 지우고 문제에서 지시하는 단어를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 들어갔죠?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이 이름 주소란에 이 영역은 배터리 용량으로 정의된 겁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까지 수행을 하셔야지요. 가로 1번에서 가로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결과값을 그냥 값을 암산하거나 생각해서 입력하면 0점 처리됩니다. 반드시 이 지시사항대로 가로 1번에서부터 가로 7번까지 이 지시대로 계산해서 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 순위를 구해보죠. 가로 1번 항목에 이 가로 1번 항목의 가격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첫 셀의 포인터를 클릭한 후에 가로 1번을 봅니다.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후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eq 함수를 이용하고 AND 연산자 자, 예문도 나오죠.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랭크 EQ로 순위를 구한 후에 위자는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 놓고 수식 입력줄로 와요. 자, 는 RA 대문자 소문자 다 되죠? RA만 입력하면 랭크.eq 함수 올라옵니다. 더블 클릭해요. 넘버는 자, 가격이 어떤 가격 순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격 첫 번째 이 항목에 대한 가격을 클릭해 줍니다. 이 가격이 레퍼런스 약자 레프 이 부분에다가는 참조 범위 이 전체 범위에서 자, 오더 내림차순 순위는 그랬어요.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은 0이고 오름차순은 1이다.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0을 넣어줘야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순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 같은 경우 순위 함수는 이 범위가 자꾸 변하므로 얘를 고정시킨 후에 다른 행을 비교해서 값을 구하도록 F4키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달러보. 자, 랭크 함수의 이 달러 고정보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찾기 참조 함수 강좌를 한번 듣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해가 더 빨리 가실 거예요. 범위가 자꾸 변하므로 이렇게 고정보를 넣어준 후에 점과 마우스를 일치해서 점을 끌어주면 나머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여기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수식에다가 AND 연산자를 넣어주시고요. 위는 또 문자이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서 위를 넣어줍니다. 자, 쌍따옴표로 붙여서 엔터를 쳐요. 그럼 6기가 나오죠. 점과 마우스 일치해서 또 끌어줍니다. 알아서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요. 자, 비고란에는 뭘 구하냐?
가로 2번 보시면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이면 그랬어요. 관리 코드 마지막 두 글자를 볼까요? 23, 24, 23, 24. 23이나 24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럼 비고란에다 마지막 두 글자를 문자 데이터에서 마지막 두 글자 뽑는 거는 미드, 라이트, 레프트 중에 라이트 문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라이트 문으로 두 글자를 뽑아서 24이면 2024년형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라이트 함수를 힌트가 주어져 있고 라이트 문으로 뽑아서 두 글자가 24이면 이 부분이 로지컬 테스트가 되겠네요. 비교문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로 와서 if 가로 열고 자 if 문으로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라이트 문으로 if 문으로 시작합니다. if 문으로 시작해주고 로지컬 테스트에 이 끝에 관리 코드 문자의 끝에 문자가 두 글자가 24이면 그걸 수식으로 작성을 해보자면 라이트로 자 라이트 가로 열고 자 기억하기 좋게 위해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문자열 함수 라이트 문으로 이 데이터의 끝에 두 글자를 추출해 보자면 라이트를 넣어줍니다. li 라이트가 올라오죠. 더블 클릭 텍스트는 관리 코드 첫 번째 값 찍어주시고요. 두 글자 뽑으니까 2를 넣어줍니다. 오른쪽에서 무조건 텍스트에서 두 글자를 뽑아주면 뽑아서 이게 24이면 그래서 는 24이면 자 콤마 24년형을 반환하고 쌍따옴표 2024년형이라고 입력해주고요. 쌍따옴표 반환해주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 외에는 쌍따옴표. 자, if문은 비교문 콤마 a 콤마 b지요. 형식이 if문은 비교문이 요거 라이트문으로 두 글자를 뽑아서 24이면 a 값 자 첫 번째 값 24년형을 반환하고 24가 아니면 폴스이면 공백을 반환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지요. 엔터를 쳐볼게요. 자, 공백을 반환해 줬네요. 그런데 자, 이 수식에서 이상한 점은 이 문자열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24가 나오면 24년형을 반환하고 24가 안 나오면 그 밖에 숫자가 나오면 이런 수식이 되겠어요. 엔터를 치시면 공백을 반환을 해줬네요. 점과 마우스를 일치해서 점을 끌어볼게요. 나머지 값도 반환을 해줬지요. 자, 그 다음 가로 3번을 볼게요. 독일 자동차 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디카운트 A 함수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문자열이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이지요. 독일 자동차 수는 여기다 놓고 수식 입력줄로 옵니다. 디카운트 A로 뽑으라 그랬으니까 DC만 입력해주면 디카운트 A 함수가 올라옵니다. 얘 더블 클릭해서 D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항목명부터 잡습니다. 관리 코드부터 자 원래 입력했던 데이터 가격까지 잡아주겠습니다. 필드 번호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시면 독일 자동차 수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수. 독일의 개수를 뽑으면 독일 자동차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필드 번호는 세 번째 제조국가이니까 3을 넣어줍니다.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조건은 제조국가가 독일이다 범위를 잡아줘요. 문제가 독일 자동차의 수니까 제조국가가 독일이다. 이게 크리테리아 범위가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문에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자 4가 나왔고요. 자 가로 4번을 구해볼게요.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은 썸if와 카운트 if 함수를 구하라고 힌트가 주어졌지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자, 썸if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뽑아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어 나누면 평균이 구해진다. 그러면 썸if를 넣어줍니다. su만 입력하면 썸if가 올라오지요. 더블 클릭해서 범위는
자,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이다. 자, 그러면 렌지가 자동차 범위가 되겠고요. 조건은 이 범위에서 자, 미국이다. 조건은 미국이고 데이터베이스로 한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조건을 범위를 잡되 나머지 이런 함수들은 조건을 입력을 직접 해줍니다. sum range 부분은 자동차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범위를 잡아서 합계를 뽑습니다. 자, 이 가격의 범위를 잡아서 합계를 뽑아주면 이 값이 되는데, 자, 이 값이 돼요. 그럼 얘를 count if로 나눌 거예요. 자, COU 넣어주면 count if가 올라오죠. 더블 클릭해서 range 범위는 미국 자동차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 제조국가 범위가 되겠고 조건에다가는 미국이다. 쌍따옴표 미국을 입력합니다. 자, 미국만의 이 범위에서 미국만의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 개수로 앞전에 구했던 이 값을 나눕니다. 엔터 치면 쌍따옴표가 틀렸군요. 여기다가 쌍따옴표. 이 부호 하나만 틀려도 계산이 안 되세요.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가로 닫고 그럼 미국만의 개수를 이 범위에서 미국만의 개수를 세워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 값을 나눌 겁니다. 엔터를 치면 8850이 나왔네요. 자, 이제 문제 가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최대 배터리 용량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정의된 이름 배터리 용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최대값 뽑는 함수는 맥시멈의 약자 맥스입니다. 그럼 여기다 놓고 수식 입력줄로 와서 맥스라고 입력해요. 맥시멈의 약자 MA 맥스 함수 더블 클릭해주면 이 숫자들을 나열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축약해서 넘버 1에서 넘버 몇 번까지 범위를 잡는 겁니다. 근데 범위가 정의된 이름 배터리 용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어요. 배터리 최대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배터리 항목으로 갑니다. 이 항목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 항목 범위를 잡아서 최대값을 뽑는 거예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114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가로 6번 보세요. 가격을 구하시오. H14셀에 선택한 모델명에 대한 가격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값 하나의 정보만을 가지고 세로로 된 표에서 값을 찾아서 반환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죠. 버티컬의 약자 VLOOKUP. 찾기 참조 함수 중에 VLOOKUP과 HLOOKUP이 있지만 ITQ 엑셀은 거의 세로로 된 표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어서 VLOOKUP 함수가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가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놓고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VLOOKUP. 자, 더블 클릭해주고 찾는 값이 뭐냐? 찾는 값은 id.7의 항목에 대한 가격을 구한다. 자, 이 값을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뭐냐?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잡으실 때는요. 모델명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모델명 또 D 함수가 아닌 D가 붙지 않는 함수들은 항목명을 제외한 내용 데이터 범위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잡으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지문에 어디부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지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델명 이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습니다.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격까지 범위를 잡아줄게요. 이 값을 모델명 이게 이 데이터 범위에서 가격은 지금 가격을 구해야 돼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항목 번호입니다. 그럼 열 항목 번호인데 무슨 번호이냐? 여기서 가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범위에서 가격은 몇 번째 있냐? 1, 2, 3, 4, 5, 6 범위 잡은 항목 중에 6번째 있습니다. 이 모델명부터 범위를 잡았으니까 이 항목명 필드명은 1, 2, 3, 4, 5, 6 6번째 위치예요. 그래서 칼럼 인덱스 넘버가 6번이 되는 거예요. 또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을 거니까 폴스를 넣어주는데 폴스를 숫자로 0이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6,500원을 추출해 줍니다.
자, 콤마 유형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로 7번을 보실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6.0 이상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이 필드명, 항목명을 제외한 여기서부터 내용 데이터 범위만 가로행을 모두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옵션 버튼 눌러서 새 규칙으로 갈게요. 자, 창을 좀 움직여보면 연비가 6.0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이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란에다가 비교문을 작성해 줍니다. 연비가 6.0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연비 하나 값을 비교문을 작성해 줍니다. 이 값이 6.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크거나 같은이죠. 이상은 크거나 같은 6.0을 넣어주시고 요게 맞으면 요게 해당하는 행들은 가로 안에 보시면 파랑에 굵게 지정하라고 그랬어요. 서식을. 그런데 모든 행을 비교해야 하니까 행이 묶어져 있는데 고정보호를 지워줍니다. 지열의 5행 앞에 고정보호를 삭제했고요. 그래야 지열에 있는 모든 행을 비교해서 이 서식 지정한 거를 씌워줄 거예요. 자, 서식 버튼을 눌러서 굵게 지정해주고 색깔의 파랑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해주고 확인해주면 자, 연비가 6.0 이상인 모든 행에 파랗게 굵게 지정을 해주었네요. 자, 서식 지정이 이렇게 해서 서식 지정까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제2작업이고요. 필터 및 서식 문제입니다. 80점짜리를 차지하고요. 제1작업 시트에 B열의 포행에서 H열의 12행 영역을 복사하여 그랬죠? 그러면 2작업을 가지 마시고 1작업 내용을 봅니다. 자, B열의 4행부터 H열의 12행까지 영역을 복사하여 그랬어요. 그럼 복사는 위에 홈 메뉴 가시면 복사 버튼이 있죠? 그대로 복사라는 글자 버튼을 클릭해줘요. 그리고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제2작업의 시트로 갑니다. 제2작업 시트로 갑니다. 자, 2작업에 B2 셀에 포인터 놓고 붙여넣기 옵션 버튼 눌러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항목 원본열 너비 유지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원본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여넣어줘요. 이 상태로 붙여넣었고 조건문을 보시면 가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예요. 제조국가가 한국이거나 가격이 10,000 이상인 자료의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조국가하고 가격 두 개를 조건문에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제조국가하고 가격이 10,000 이상인 그랬으니까 가격 이 항목을 똑같이 여기다 작성하지 말고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작성하지 말고 제조국가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가격을 클릭해 주고요. 우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주고 B14셀에 포인터 놓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처음 거 클릭해 줍니다. 또는 이 붙여넣기를 우클릭했지만 홈 메뉴에서 복사 붙여넣기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자, 항목이 똑같은 단어와 색깔 서식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었네요. 그럼 여기 다음 행에다가 제조국가가 한국이거나 그래서 여기다 한국을 넣어줍니다. 한국을 넣어주시고 이거나 그러면 이거나 또는은 이거나 또는이 오면 다른 행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값은 다른 행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가격이 10,000 이상인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은 10,000. 자, 한국이면서 한국이고 이면서 이고는 같은 행에 나란히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행에 나란히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나 또는이 나오면 다른 행의 두 번째 값은 넣어주는 겁니다.
만 이상인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은 만이 되고요. 이 자료에 이 조건의 자료가 이게 모델명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까지 클릭해주고 우클릭합니다. 복사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복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가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랬어요. B18셀을 포인터 놓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첫 번째 버튼 눌러줍니다. 그대로 항목명이 똑같은 단어가 들어왔고요. 자, 점점점은 ESC로 해제하시고 여기 D열이 좀 좁지요. D열을 D와 E 경계 부분에 놓고 넓혀줍니다. 단어가 다 표현되도록 넓혀주고 여기다 이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이런 내용 데이터 중에 임의의 셀에다가 포인터를 클릭해주고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그럼 이 깔때기를 기억하시고요. 고급 필터 항목이 여기에요.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뜨지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들어갔고 조건 범위란에다가 이 조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답을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야 돼요.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복사 위치가 여기 위치니까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 항목만 추출해라. 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이 항목만 추출해라. 이런 조건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요걸 번역해보면 이 범위 안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요 값만 추출하시오 라고 번역이 되겠네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의 마지막 가로 2번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수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그랬어요. 이 항목을 범위를 잡고 홈 메뉴 누르시고요. 채우기 버튼 요거 옵션 단추 눌러서 채우기 없음으로 색깔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추출된 표를 범위 잡고 위에 보시면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표 서식을 꾹 누르시면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죠? 그럼 여기 표 서식의 옵션 버튼을 꾹 누르면 표 스타일의 6번 보통 스타일 지정하라고 그랬죠? 보통으로 와서 6번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 스타일 보통 6 잘 얹어보시면 포인터 넣으면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 대화창에서 그대로 머리끝 포함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만 눌러주면 서식이 자동으로 입혀졌고 여기까지 제2작업을 마치신 거예요. 제3작업 하겠습니다.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구조를 변경한 요약 테이블이고요. 자, 요렇게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고 요렇게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읽어주시고요. 조건문을 보시면 가로 1번 볼게요.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의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원래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해요. 제1작업으로 넘어가서 관리 코드부터 가격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자, 범위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죠.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체크해주고 위치에 클릭하신 다음 제3작업으로 갑니다. 제3작업으로 가서 B2 셀에 자, 여기 움직여보면 자, 여기 B2 셀에다가 위치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양식이 꺼내졌어요. 그럼 이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좀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결과 출력 형태물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문제 가로 1번과 같이 보셔야 돼요. 1번은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의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모델명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값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항목이. 그러면 모델명이라는 항목을 값 필드에 끌어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가격의 평균, 가격이 여기 있네요. 가격을 끌어다가 값 필드에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에는 모델명의 개수 잡혀있고
가격에 합계가 잡혔어요.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합계라는 이 값이나 여기다 놓거나 이 필드 자체의 합계 가격 1 안에서 클릭을 해보면 값 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값이 바뀌어요. 또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 스프레드시트 화면에 이 항목에서 우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평균이라고 체크하시고 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 다음 지금 한국, 미국 나라별로 개수, 평균, 모델명의 개수, 가격의 평균 이렇게 뽑고 있어요. 나라별로. 그러면 나라는 제조국가이죠. 그러면 제조국가를 이 필드, 열 필드 맨 꼭대기 시그마값 위에다 올리면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뽑아줍니다. 나라별로 독일, 미국, 한국.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자, 첫 번째 열, 주행거리가 없어요. 주행거리. 자, 여기 첫 문제에서 말하는 이 주행거리를 표현하려면 주행거리 이 열은 열이 아니라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행별로 이렇게 그룹화되어 들어가 있죠. 주행거리라는 것은 행필드에 넣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이름 기억하시고 행필드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행필드에 이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제 이 문제대로 여기 구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 형태처럼. 구조 밖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오른쪽에 더 옮길게요. 자,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 항목 레이블 값을 볼게요. 항목 레이블 값을 보시면 여기는 제조국가, 여기는 주행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제조국가. 자,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주행거리로 바뀌어야죠. 블럭 잡고 주행거리 가로 열고 킬로미터를 넣어줘요. 닫고 자, 이대로 넣어주시고 다시 문제 가로 2번으로 돌아와서 주행거리를 그룹화하고 그랬어요. 주행거리 값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우클릭해줍니다. 자, 그룹으로 가요. 가장 작은 값이 400이고요. 401이군요. 401이고 가장 큰 값은 700이에요. 700이고 그 사이 값은 단위 값이 지금 10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에 100을 넣어줘요. 그럼 확인해주면 401부터 500, 601부터 700까지 그룹화가 정확히 들어갔고요. 문제 2번 보시면 제조국가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랬어요. 한국, 미국, 독일로. 그러면 한국, 미국, 독일인데 여기 독일, 미국, 한국이죠. 자, 독일에다 마우스 클릭하고 데이터로 갑니다. 자, 정렬을 한국, 미국, 독일이면 희역에서 기역순으로 정렬하는 뜻이니까 여기 정렬 버튼 중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버튼 클릭할게요.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이 출력 형태와 같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력 형태에서는 독일에서 끝났어요. 독일에서. 끝에 있는 요거 빼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빼는 거는 삭제가 아니라 가로 3번 볼게요. 이제 가로 3번을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피벗 테이블 값에 이미 셀에 클릭해 주고요. 우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요. 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고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빈 셀 표시 네모칸에 별표 2개를 넣어줍니다. 행의 총합계 지우라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요약 및 필터로 가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출력 형태처럼 가격까지만 표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나머지 사항은 보시면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숫자는 콤마 유형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죠. 전체 범위 잡아주고 홈 메뉴 가서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별표는 가운데 정렬인데 숫자는 또 오른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을 일단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기 쉼표가 들어갔네요. 쉼표는 홈 메뉴 이 도구모음 상자에 숫자를 보시면은 또 쉼표가 다 일제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위에 쉼표 스타일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쉼표가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자, 별표만 정렬을 하면 되시겠네요. 자, 별표는 블럭 잡고 컨트롤 불연속 선택, 별표 블럭 잡아주시고, 자, 가운데 정렬 버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서체 모양까지 좀 꼼꼼히 똑같이 하신다면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요건 도둠체네요. 굴림체가 아니라 전체 범위 잡아서 서체까지 도둠으로 지정할게요. 편집을 해줍니다. 도둠 엔터. 자, 도둠체가 지정이 됐고 출력 형태와 같이 피벗 테이블 요약이 끝난 거예요. 제4작업 그래프입니다. 자, 출력 형태 차트를 보시면 X축에 나와 있는 항목명을 선택합니다. 자, 모델명이 잡혀 있네요. Y축은 가격이 잡혀 있고 보조축에서는 연비가 잡혀 있어요. 그럼 X축에 그 모델명을 똑같은 항목을 잡아줍니다. 자, 모델명 여기 잡으시고 IX1, 모델 X, 또 이 항목은 없지요? 몰트 EUB로 넘어갔죠? 그리고 EQE, SUB까지 잡아주시고요. 또 가격 항목, Y축 가격 항목을 범위를 잡을게요. 이 항목 잡아주시고 여기 잡으시고 이 항목 잡아주고 또 연비 항목 잡겠습니다. 연비 항목 이렇게 블럭 지정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삽입 메뉴 갈게요. 자, 세로막대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해주면 이런 종류의 차트가 떨어져요. 이 차트를, 이거는 문제이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차트가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클릭 할게요. 우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 가겠습니다. 왼쪽 카테고리 항목의 맨 하단에 콤보. 이 콤보가 항상 나옵니다. 콤보 혼합으로 뜨기도 하고요. 콤보가 혼합이란 말이에요. 선택해주고, 자, 연비 항목을 보면, 연비 항목 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파란 꺾은 선형 그래프예요. 그 꺾은 선형을 연비를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네 번째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이 꺾은 선형에 대한 보조축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축에 체크해주고 이 주황색 이 막대 그래프는 꺾은 선형이 아니고 얘가 세로막대 차트입니다.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확인을 누를게요. 가로 3번을 보시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고 그랬어요. 자, 차트를 선택한 후에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리본 메뉴가 바뀌죠. 도구모음 상자가 바뀌죠. 위에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시트를 체크해주고 차트 1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4작업. 그리고 확인해주면 새 시트의 4작업이 생성이 되면서 거기로 이동을 했어요. 제4작업이 맨 마지막 순서니까 얘를 끌어다가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자, 위치는 1, 2, 3, 4 순서대로 이제 배치가 되었고요. 여기를 이제 지시대로 그 조건문에 해당하는 지시사항대로 편집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또는 문제 파일을 여셔서 읽어가면서 출력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가로 1번 조건문에서 10번까지 이걸 이제 하나하나 편집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자, 차트 선택해주고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여 그랬어요. 출력 형태와 맞게 하시오 그랬어요. 레이아웃 3와 스타일 1은 이 빠른 레이아웃으로 올게요. 빠른 레이아웃 버튼을 옵션 단추 눌러보시면 레이아웃 1이고 2고 3이에요. 그럼 3번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1은 이 스타일들이 보이시죠? 차트 스타일이라고 들어가 있고 첫 번째 거예요. 얘가 차트 스타일 1번이고요. 요거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5번으로 갈게요. 영역 서식 해가지고 차트 영역은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를 말하고
그림 영역은 이 안쪽을 클릭해 보면 여기가 그림 영역이죠. 다시 해제를 하시고 여백에다 클릭해서 해제하고 차트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차트가 선택이 돼요. 이 전체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홈 메뉴 가서 서체를 굴림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채우라고 했어요. 그럼 질감은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우측을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이 창이 혹시 안 떴다면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채우기 옵션 버튼을 피세요.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질감 영역이라는 곳을 가시면 이 네모가 있어요. 질감 종류 선택할 수 있는 샘플이 다 올라오지요. 여기서 파랑 박엽지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입니다. 이게 파랑 박엽지 또는 분홍 박엽지 두 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파랑 박엽지를 선택할게요. 자, 이걸 채웠고요. 그림 채우기에 흰색 배경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안쪽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으로 와서 단색 채우기 체크해 줍니다. 색깔의 페인트통 도구로 가셔서 이 흰색 배경 원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자, 가로 6번 볼게요. 가로 6번은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지시대로. 자,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블럭을 잡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제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독일 및 미국 전기 자동차 현황이라고 입력해주고 자,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다 라고 돼 있어요. 블럭 잡으시고 홈 메뉴로 갑니다. 자, 굴림 굵게 20포인트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 그대로 두시고요. 채우기를 흰색 배경 원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테두리도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 자, 출력 형태는 테두리 색깔이 검정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시고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채우기로 옵니다.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 자, 페인트통 도구에 흰색 배경 원이 아까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갔고요. 테두리 탭으로 갑니다. 테두리 탭에 실선 체크해줘요. 근데 파란색이 이무대로 들어갔어요. 임의에 파란색이 들어갔어요. 색깔의 페인트통 도구 가서 검정색 지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목도 편집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 이제 가로 7번을 보시면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여기까지는 아까 자, 차트 종류 변경할 때 미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의 부분을 보세요. 표식의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이 동그라미 마디 부분, 이 부분이 표식입니다. 표식을 한번 선택하면 모든 동그라미가 마디에 표식이 다 선택이 돼요. 이 부분을 세모로 바꾸고 크기 10으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채우기통 클릭하시면 선과 표식이 있어요. 표식을 선택해주고 표식 옵션을 펴니다. 그럼 기본 제공 체크해주고 형식을 세모로 바꿔주고 크기를 10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눈에 띄게 표식이 이렇게 세모가 커졌어요. 그 다음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이거 늘 나옵니다. 안쪽에 이 눈금선 실선으로 돼 있죠. 눈금선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가로 눈금선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조절점 잡힌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선 항목이 펼쳐져 있지요. 이 상태에 대시 종류로 갈게요. 대시 종류의 옵션 버튼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이 파선 종류의 선인 겁니다. 요걸 선택해줘요. 그리고 색깔은 검정이라고 했으니까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출력 형태와 같은 파선이 들어갔어요.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어요. Y축을 볼게요. 값은 정확히 똑같이 들어가 있고
보조축을 보시면 보조축 간격이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그리고 0이라는 자리에 뺄셈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뺄셈부터 시작하는 게 회계 형식입니다. 출력 형태만 가지고 뭐 회계 형식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지시사항은 없지만 이게 회계 형식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이 보조축 값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 버튼 눌러주시고 축 옵션을 펴줍니다. 그럼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은 출력 형태 보시면 8.0이 맞아요. 그런데 단위값 몇씩 증가하고 있나? 2.0 마이너스에서 2.0, 4.0, 6.0 자,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보조축의 주 단위가 2.0인 겁니다. 그리고 여백에다 클릭하시면 2.0 간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뺄셈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회계 형식으로 바꾸러 가겠습니다. 숫자에 클릭해주고 오른쪽 창에서 표시 형식이라는 항목이 맨 하단에 있어요. 표시 형식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펴줍니다. 마우스 휠을 내려보시면 범주가 숫자 형식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옵션 단추 눌러서 회계를 지정해줘요. 그리고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고 기호가 1이 들어가 있는데 기호는 옵션 버튼 누르셔가지고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없음을 선택해주고 여백에 클릭하시면 이 축 값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자, 가로 8번 보시면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어요. 법내 항목은 이 부분이죠. 이 막대 그래프 주황색은 가격을 의미하고 꺾은 선형은 연비를 의미한다. 이 부분이 법내인데 이 부분 선택해주고 우클릭합니다. 자, 법내 이 부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세요. 이 데이터 창에서 법내 연비 부분을 가로로 넣어야 되니까 연비를 선택합니다. 자, 연비를 선택하셨으면 그대로 편집 버튼을 눌러요. 가로로 쭉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킬로미터 퍼 킬로와트 H 킬로와트 H라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확인해주고 확인하면 법례도 출력 형태와 같게 들어갔네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나머지 사항은 이 7.2라는 레이블 값이 펴져 있는데 이 마디 표식이 있는 이 마디의 부분만 레이블 값 꺼내야 하니까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자, 2번 클릭했더니 얘만 잡혀 있어요. 선택이 돼 있죠.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줄게요. 레이블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넣기 전에 이 차트 모양에 여기 축 X축, Y축, 보조축에 실선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X축 값 선택해주고 오른쪽에 페인트 도구로 올게요. 페인트 통 도구로 와서 선 항목 가서 실선 체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검정 들어갔네요. 자, 해제해보면 여기 실선 들어갔죠. 자, Y축 값도 선택해주고 페인트 통 도구 클릭해서 실선 체크합니다. 그리고 보조축도 선택해주고 실선 체크합니다. 해제해보면 실선이 다 적용이 되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어요. 지시는 없지만 막대 그래프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럼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을 보시면 간격 너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더 넓어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폭이 좁아져요. 출력 형태는 폭이 더 가늘지요.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값을 증가시켜 봅니다. 너무 가늘네요. 한 살짝 왼쪽으로 보내보시면 살짝 좁아졌어요. 살짝 넓어졌고 오른쪽으로 하면 살짝 좁아지고 간격이 출력 형태 너비와 같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140%에서 멈추고 여백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말풍선 하나만 넣어주시면 완성이겠네요. 말풍선은 차트를 선택해주고 삽입 메뉴 가서 도형으로 갑니다. 도형 가서 설명선 항목으로 갈게요. 자, 이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요거 선택할게요.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거의 이 말풍선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고 같은 위치의 레이아웃 해줍니다. 구성 배치가 레이아웃이죠. 요거 드래그해서 이 지시하는 곳은 숫자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 지시하는 포인트가 7.2 아래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부분을 가리키도록 해주시고요. 자, 채우기 색깔 바꾸러 가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위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흰색 채워주시고, 도형 윤곽선이 검정이군요. 그럼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최대 연비라는 말을 입력합니다. 최대. 근데 글자가 흰색이 나와서 이거 지우시고, 오른쪽에 텍스트 채우기로 오셔서 검정을 지정한 후에 최대 연비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최대 연비 입력하시고, 이 말풍선의 가장자리 클릭하시고요. 홈 메뉴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해제해보면, 자, 말풍선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 출력 형태보다 말풍선이 가로로 너무 기니까 크기 조정할게요. 이렇게 크기 조정과 높이 조정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제 4작업 차트 만들기가 완료되신 거예요.